네.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지난주에 저희가 선택적 디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죠. 근데 자본 통제까지 갑니다. 거의 뭐 디폴트 목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지금 자본 통제 이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본 통제는 이제 하는 목적은 자국의 이제 통화 가치가 상당히 이제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이탈리아 같으면 페소화 가치가 상당히 좀 빠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를 국외로 자꾸 유출을 하려고 페소화 팔아버리고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그 아르헨티나 내에서 강해질 거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도 우리 원화 약세면 자본 그렇죠. 유출 걱정을 예.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나온 거라는 그렇죠. 거죠. 이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이제 외화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중앙은행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달러 매도를 못하도록 합니다. 달러 매도가 된다는 소리는 각 지방은행들이 중앙은행한테 달러를 못 사게 해요. 그러니까 달러 사는 한도를 좀 제한하고 또 여행 가려면 달러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인들이 또 달러 바꾸는 것도 중앙은행에서 달러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한을 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까지 통제가 들어간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그 국외에 있는 기업들이 달러화로 돈을 벌면은 곧바로 또 국내로 송금하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또 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러가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을 강제적으로 좀 막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은 좀 많이 흔들리는 국면을 일단 좀 진정시켜 놓고 보자. 이제 이런 측면들이 강한데 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얼마나 그 내부 사정이 지금 뭐 얼마나 상당히 좀 심리 자체가 불안한가를 좀 보여주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뭔가 좀 불확실성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아르헨티나 부분은 상당히 조금 더 불거질 만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하군요. 김윤태 전문가님은 지금 아르헨티나가 자본 통제까지 들어간 상황인데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좀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그때 이슈가 있을 적에 전 세계 이슈에서 홍콩과 아르헨티나를 보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르헨티나 이슈가 터지면은 우리하고 먼 나라지만 이 여파가 전 세계로 갑니다. 왜? 아르헨티나에 투자한 외국계 은행들, IB들이 그 나라에서 돈을 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국하고 거래를 누구나 다 한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가는 거고요. 자, 이 자본 통제라는 게 우리는 아니지만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어요. 암묵적으로 합니다. 저희도 알게 모르게 각국이요. 정도의 차이일 뿐. 정도의 차이입니다. 단지 미국이 환율 조작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미국이에요. 전 세계 진짜로 와치독이 미국인데 그래서 얘네를 규제를 안 당할 정도만 저희도 환율 규제합니다. 환율 통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외환거래 통제합니다.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상 통제하면 다시 국가의 정부의 승인을 받고 나가고 개인들도 면세 한도가 있고요. 외국 송금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자, IMF 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97년도에 우리는 그때 당시 한 800원, 1000원대였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근데 이 갑자기 얼마가 갔어요? 2000원이 넘어갔어요. 원달러가. 그러니까 원화가 굉장히 가치가 뚝 떨어진 겁니다. 왜? 한국이 망한다는 소리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외화가 없으니까 외국 애들이 어떡합니까? 다 빼가 나갑니다. 없는 돈에 나가니까 모자라는 거니까. 그때 당시 우리는 또 부채가 단기 부채였어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한 거는 미국의 손을 붙잡아서 IMF를 단기 금융을 받았어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IMF가 혹독하게 한국을 어차피 구조조정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IMF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네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 너무 과도하게 한 거.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유일하게 지금 이걸 자본 통제를 하면서 IMF에서 돈을 줍니다. 보통 자본 통제하면 돈을 IMF에서 대주지 않거든요. IMF를 거부하고 사는 게 자본 통제인데 대표적인 게 국제금융위기 때, IMF 때, 말레이시아가 안 했어요, 이거를.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아시아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국은 받았지만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본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IMF 국제금융 위기를 금융 지원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게 다 실패할 거라고 하는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도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덤으로 이 사태가 커지면 남미에 대한 패권을 누가 잃어버린다? 미국이 놓치면. 그러니까 미국이 왜냐면요. 남미의 기득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캐티고리를 갖출 수 있는 게 그나마 아르헨티나가 제2의 큰 시장인데 멕시코 다음으로 여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결국은 미국이 승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IMF까지 지원해주고 자본 통제까지 해도 하게끔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디폴트 위기인 아르헨티나에 대한 자본 통제 개념을 좀 더 풀어봤습니다.